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빌 게이츠와 백신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고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이고 또 대단한 자선 사업가로도 알려져 있고, 사실은 빌 게이츠는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존경받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빌 게이츠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라 그럴까? 그런 의구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의구심의 핵심에는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 19의 백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는 2015년도에 오늘날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과 같은 감염병,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런 그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5년 만에 맞았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설왕설래하고 있죠. 왜 갑자기 이 IT 기업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빌 게이츠를 굉장히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 사회인으로서 본받을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빌 게이츠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좀 미심쩍은 점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 빌 게이츠와 백신에 대한 기사들을 좀 그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구글에 설치를 해봤는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빌 게이츠가 백신과 관련되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기사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그 12월 6일에 지금 그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그 약을 제조해서 최근에 그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길리아드라는 그 제조회사, 이 회사가 발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지금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국제적인 HIV하고 에이즈 기금을 리드하는 회사로 선정됐고,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이 회사가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6일 기사인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이 길리아드라는 회사는 단순하게 직접 연구를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펀드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2, 제3으로 활용하는 회사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뒤에 가장 큰 배경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이 회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문에 보면은 길리아드는 미국 내에서 HIV 해결을 하기 위한 기부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의 기금을 모으는 최고의 회사이며, 또 이 회사는 남성 간 섹스를 하는 사람이나 약물 중독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간 섹스를 하는 것이 취약계층이다, 그건 좀 넌센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약물 중독인 사람이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저항 세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누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무제한 세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이전 연구에서 사르스나 메르스 같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RNA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이 발견되긴 했는데, 이것이 현재 약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르스나 메르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그 병하고 마르부크르라는 바이러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됐지만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에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이것은 뭐 제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브리티시 저널 오브 파르마콜로지에 나온 이야기니까 뭐 믿으셔도 될 만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뭐 흔히 듣는 HIV가 뭐냐면 그 인체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영어로는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 이렇게 되고, 에이즈는 그 바이러스에 의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2016년 12월 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난 기사인데요.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HIV 방지 장치에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된 것을 막을 수 있는 작은 이식형 약물 펌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 장치는 성냥갑만한 사이즈의 펌프로서 보스턴 소재의 인탈시아 테라퓨틱이 개발한 것으로 극소량의 약물을 12개월간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2017년 1월 3일에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 기사에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그 지금 이 인탈시아 테라퓨틱이 2차 모집한 그 자금 모집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경우에 따라서 9천만 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트라시아 테라퓨틱이라는 회사도 그 뒤에 빌 게이츠 멜린다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회사가 단순히 뭐 HIV 바이러스에 대한 그 약물 펌프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 제2형 당뇨병에 대한 그 인슐린을 공급하는 펌프를 만들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이제 웹사이트를 가보면 이 사람들은 이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디치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웹사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치들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 뭐 개발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어떤 걸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하나 없어요. 사진 딸랑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 페이퍼 컴퍼니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빌 게이츠가 투자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회사들이 개발한 장치나 약물들이 지금 FDA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다 아프리카에 가서 무상으로 뭘 주든지 장치를 심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세계보건기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걸 무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임상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WHO와 같은 유엔기관을 통해서 압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1월 15일 날 기사를 보면 길리아드의 CEO인 존 F. 밀리간은 주식을 팔았는데요. 22만 주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총 1,600만 달러를 받았고, 다른 임원들도 그 주식을 이제 팔아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이 다 다른 팀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 7월 8일에 린드라 테라퓨틱이라는 회사하고 길리아드 사이언시스가 강력하게 장기간 작동하는 HIV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이제 이런 그 기사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발표문에도 빌 앤 멜리나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이 강력한 연구 개발의 파트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길리아드 사이언스나 이 린드라 테라퓨틱, 이 모든 회사의 뒤에 빌 게이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9월 11일 날에 좀 재미있는 기사가 떴는데 왜 MIT 공대가 빌 게이츠의 돈을 받기 위해서 파렴치범 앱스타인을 필요했을까?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 게이츠가 MIT 공대에다가 자금을 줬는데요. 그것이 직접 준 게 아니고 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줬다는 거죠. 근데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뭐 추행, 뭐 강간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인데 그걸 알고도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이 사람에게 줬다고 그래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현재 이제 빌 게이츠나 빌 게이츠 대리인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MIT에서 이 일을 이제 주선했던 그 조이 이토를 비롯해서 그 MIT 미디어 랩의 관련 책임자들이 뭐 사임을 하는, 그만두는 이런 사태가 있는 걸로 봐서 빌 게이츠의 자금이 앱스타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시중의 정평이고요. 그런데 그럼 왜 빌 게이츠가 이런 그 추악범을 통해서 MIT에다가 돈을 줬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앱스타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뭐 돈 세탁이나 뭐 이 회사를 합병하고 뭐 이런 일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빌 게이츠와 모종의 다른 일들, 그런 추악한 일들에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1월 8일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8일에 미국 정부가 길리아드를 대상으로 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비춰보면 굉장히 다른 내용인데요. 사실은 2019년 5월에 길리아드가 연방정부의 HIV 약, 트루바다라는 약을 최장 11년간 매년 20만 개를 정부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도네이션 하겠다고 해서 이 보건부 장관 아자르가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런 이제 메시지도 보내고 뭐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11월 8일에 정부가 길리아드가 특허권을 침해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돈을 가지고 특허를 만들었는데 그 특허를 이용해서 길리아드가 HIV 약을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것이 납세자의 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특허를 썼다 그러면 그 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비평가들의 이제 그런 압력이 거셌던 건데 작년 11월 8일에 미국 정부가 길리아드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벌였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는 2020년 1월 23일, 금년 1월 23일에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연합이 치명적인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MSN의 보도입니다. 생명공학 기업 모데나는 NIH, 미국 보건연구원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 노력은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라는 단체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은 것이고 이 단체는 노르웨이, 인디아,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웰컴 트러스트, 그리고 The World Economic Forum의 출자로 시작된 단체라고 합니다. CEPI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 생명공학 기업 이노비오와 퀸슬랜드 대학교를 도와서 백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모데나는 NIH가 곧 사람에 대한 테스트를 허가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들이 미국에서의 임상실험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언제까지 이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는 타임라인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이 지금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대부분의 단체 뒤에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뭔가 집요하게 빌 게이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 2월 1일에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개발 및 방지 노력에 1억 불을
개척했다. 그런 뉴스도 있고요. 2020년 3월 9일에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약으로 떼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는 주식 관련돼서 나온 기사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오직 한두 개의 회사만이 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법을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리아드 사이언스인데, 이 회사는 원래 이볼라를 위한 후보 약물이었던 렘디시비르를 코비드-19 치료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렘디시비르라는 약은 코로나의 백신도 아니고요, 또 코비드-19의 완벽한 치료제도 아닙니다. 현재 나온 그 두 건의 3상 실험 임상에서 밝혀진 것은 치료 기간을 약 31% 정도 단축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뭐 이렇게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어서 이 실험 동안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 치료를 중단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이제 치료를 해가면서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시작된 그 빌 게이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지속적인 그 개발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리아드가 그 렘디시비르를 가지고 FDA의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공이다. 빌 게이츠로 봐서는 큰 성공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승인 받을 때에 그 길리아드의 사장이 지금 처음 생산되는 150만 개에 대해서 무상으로 보급을 하겠다, 도네이션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구설수에 떠오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그 길리아드가 작년에도 지금 그 HIV 치료제를 11년간, 최장 11년간 연간 20만 개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무상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 지금 이 회사나 빌 게이츠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문사항, 의혹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비껴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약을 판매하는 수익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이 회사나 빌 게이츠가 함께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더 아주 깊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지금 중국 회사들이 또는 중국의 유력자들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통해서 이 무상 지원,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통해서 자기네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빌 게이츠가 취하고 있는, 또는 길리아드가 취하고 있는 이런 무상 공세에 대해서 무조건 이걸 좋게만 볼 것인지, 또는 이 무상 공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약이나 백신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돈을 뺏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빌 게이츠와 백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뭐 음모론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뭔가 모르는 의혹,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 또는 알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